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란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성란 대표님을 모시고 영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영업, 세일즈 부분에서 탑을 찍으셨던 분이잖아요. 노하우들을 3회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잘 못해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분명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라고 한다면 목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의 차이. 네. 영업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잘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라는 식의 불투명한 목표는 아닙니다. 영업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숫자로 명시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숫자로 네.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2년 이내에 1억 연봉에 도전할 거다 라든지 매월 나는 4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년에 나는 목돈 5천만 원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기한과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걸 우리는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는데 이 목표는 사실 모두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사실이거든요. 그럴 것도 같아요. 네. 그럴 것도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돈과 목표는 성분이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모르겠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모아야겠다라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회의하면서 오전에 네. 잠깐 회의를 하는데 네. 내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좀 잘해보자. 근데 그 자리 구체적으로 내년에 월 매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면 그거 맞추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좀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숫자로 표기되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누구나가 MDRT는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죠. 하나하나 달성해 나갈 수가 있는데 코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행동이,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제가 알기 전에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돈과 관련된 심리, 그리고 태도, 행동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돈과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과 심리라고요? 네. 되게 흥미로운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바로 Financial Psychology라고 해서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돈과 심리에 대한 그 연구하는 학문이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inancial, 즉 금융, 네네. 돈이죠. 돈과 사이콜리지가 결합된, 융합돼서 새롭게 심리학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재무심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인간의 어떤 심리, 되게 흥미로운데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왔을 때 너무 쉽게 써버리는 사람, 돈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 있죠. 서로가 다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자 그랬더니 나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가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근데 돈을 벌어서 또 가치 있는 거 해도 되잖아. 했더니 난 그래도 돈이 먼저가 아니야. 그래서 네. 그런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하고 정말 다 다릅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를 우선시하고 돈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돈이 눈이 달린 거 아세요? 돈이 알아서 피합니다. 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그렇구나. 네. 그리고 돈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래요. 그럼요.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같이 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돈을 밀어내는 나도 모르는 그런 네. 밀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직장에 그것도 같은 월급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는 돈을 잘 모아서 잘 불려서 예, 부동산 부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충분히,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무 심리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정말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나 또 태도들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게 많네요. 맞습니다. 네. 돈에 대한 심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향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영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영업을 잘하기 위한 돈에 대한 심리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네. 이 돈에 대한 심리가 어떤지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 진단. 네.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왜 몸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네. 이 방향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심리를 가져야 잘할 수 있는지는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유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머니 코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해 들어오는 데보라 프라이스의 8가지 머니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재무심리라는 이런 말을 처음 도입하신 정우식 박사의 재무 유형 8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유형은 종합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그 사람의 유형에 대한 심리를 가볍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눈빛. 네. 질문만으로도 유형을 네.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몇 가지만. 네. 뭐 몇 다 들통날 것 가지. 같은데? 네. 아주 작은 질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진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오, 너무 잘 너무 오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네, 오. 그다음에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좋아하는 X. 네, 운이 좋으면 큰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 불안하다. 그다음에 돈은 하고 싶은 것에 써야 하고 모자라면 언제든지 벌면 된다. 바로 대답하세요. 솔직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네. 굉장히 종합형은 280문항이에요. 우리가 왜 세브란스라든지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이런, 대형 그런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면 900문항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5문제로 제가 어떻게 감히 대표님의 유형을 파악하겠습니까?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아닙니다. 눈빛 보니까 너 이렇게 돈 벌겠니? 그래가지고 이런 눈빛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 작은 질문이지만 뭔가 추진하고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험가 성향은 굉장히 강하세요. 이 모험가라는 그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기회도 많이 오겠죠.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근검절약이 아주 몸에 배인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눈치 다 채셨죠? 아니 그냥 단순 질문으로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검절약은 잘 못해요. 네, 거기에다가 뭔가 좀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저는 목표 세워놓고 제가 정한 기간 안에 이거 달성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조금은 좀 무리가 돼서 이렇게 조금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 돈에 대한 아주 성숙함이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 성숙함이라는 건 뭐죠?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이 풍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언제든지 돈은 벌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사고 싶은 건 사면 되고 이런 마인드가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굉장히 많이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쪽집게다. 네, 사실은 그게 제가 문제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유형은 뭐냐면 지금 모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세요. 강해서 참 좋은데 이런 모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가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꼼꼼함과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다 갖추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작은 우리 5가지 질문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유형 간편 유형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소비 패턴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뜨끔하네요. 그리고 네. 네. 사실은 이제 대표님 채널 안에서도 네. 이렇게 자신의 재무 그 심리 네.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도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 이렇게 네. 진단을 해주시겠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회 영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영상 가서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진단하고 또 심리 상담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또 관련된 공부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지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상담해 온 지 벌써 이제 7년째 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는 대학원에서도 상담 심리학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영업인들의 재무 행동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꾸준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좀 진정성, 열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느껴봤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사실 영업하는 분들이 아주 환경이 좋다라고는 하지 못하세요. 지금의 시대를 경제학적으로 뉴노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뉴노멀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90년대일 것 같아요. 초반에 예를 들어서 ATM 기계가 대한민국의 이제 전 은행에 보급되면서 은행원들이 많이 직장을 그렇죠. 잃었어요. 네. 기계가 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한다. 굉장히 말도 많았는데 처음에 기계가 모든 업무를 다 한다라는 게 일상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거부감도 처음에 그렇죠. 심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너무 거죠. 당연한 네. 표준이라는 거예요. 네, 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 이젠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곧 초래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뉴노멀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영업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업에서는 성과를 다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22년 전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위기는 알고 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위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웬델 홈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것을 처음 생각해낸 머리에보다 다른 사람으로 옮겨졌을 때 더 잘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도움되는 영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보고 뭔가 배웠거나 하나 느끼신 게 있다면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아니죠.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실천하셔서 좋은 성과로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희망 이성란 TV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3일차에 걸쳐서 네. 실제 영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레벨업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